Recording is on. 됐다. 그럼 바로 할까요? 네, 네, 잠깐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아, 아니면 제가 네네. 일단 공부한 데까지 한번 아, 해볼게요. 네네. 일단 띄워놨거든요, 지금. 화면 공유 좀 해볼게요. 어, 두개 하겠습니다. 이거 왔는데. 차이 너무 많아.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잠깐만요. 아, 지금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보여요. 네, 잠깐만요. 어, 네, 크게 봐야 되니까. 이게 그 챕터 4 맞죠, 저희? 네네, 네, 맞습니다. 챕터 4인데, 여기 그 데이터 타입하고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하고 키들하고 이제 그 걔네 어떻게 쓰는지랑 네네. 그리고 동식성 제어를 이제 뭐 여러 유저들이 접근할 때 그게 이 내용 핵심이라고 초반에 정의를 네. 하고 있고, 여기서 전에 언급됐던 데이터 통합성, 인테그리티랑 그 데이터 추출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부가적으로 같이 다룬다고, 이 음, 영역별로 이 네 가지에서 다 다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단별로 좀 핵심인 것 같은 거를 체크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데이터 타입하고 이제 제약, 뭐 플롯, 인트 뭐 이런 거 이해하고, 그 뭐 제한도 이제 종류가 많죠. 뭐 이런 캐스케이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 제가 어레이하고 제이슨 형식을 봤는데, 네. 그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가 안 다뤄봤던 것 같아서 음, 실제로, 그래서 제이슨은 실제로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키랑 데이터 이런 제약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그 퀄리티, 품질을 보장한다. 또 그 외에는 뭐 전에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ACID랑 그리고 아까 독립성 제어를 이제 MBCC, 네. 멀티 버전 컨트롤스 컨트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제가 표시한 거랑 비슷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 마지막에 가면은 이래서 그 신뢰할 수 있고 뭐 강건한 그런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만 알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pivotal for storing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그 오브젝트라는 것들이 피보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선두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이제 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 그 팔로우 이제 따라가면 된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표현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그 외에는 user defined function이라는 단어도 제가 봐가지고 체크해놨는데,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이러한 그 본문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이 그 네. 데이터베이스의 뼈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여기 또 보니까 그냥 점점 이 단어들이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말만 했는데, 뭐 에스페디트 해가지고 뭐 빠르게 데이터 복원할 수 있게 뭐 그런 막 같은 얘기 같은데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서는 오브젝트들은 그 심플하지만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뭐 얘기들 뒤에는 제가 요약을 해놓긴 했는데 이걸 다 읽으면 네. 너무 아, 네네.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데이터 타입하고 이제 컨스트레인트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음, 설명을 하는데 뭐 다도 그냥 뭐 중요하다 데이터 통합성과 그 성능 최적화에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고 돼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종류가 다르다. 음, 값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인티저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넘버와 관련된 걸 네. 다루는데 뭐 인트, 플롯, 더블, 데시멀 있는데 인트 외에는 이제 다 소수점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나오고 그 사이즈에 대한 거가 계속 같이 나오는데 언급이 되는데 처음에 인트에 대해서 이제 4바이트다. 그래서 32비트로 2의 31승 마이너스 1, 또 이제 마이너스 2의 31승까지 하고 이게 부호 없는 수로 가면은 전부 다 0부터 그 음수가 아닌 수로 해서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하다고 돼 있어.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대로 사인드하고 언사인드에 대한 구분이 나오고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미디엄 인트, 빅 인트가 있는데 제 미디엄 인트는 안 써봤는데 어쨌든 타이니 인트라는 게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조금이라도 크기를 줄여서 내가 데이터 수가 적으면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이러한 여러 데이터 타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봤고 그리고 보통 인트는 인덱스를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인덱스라는 것이 그 나오면 항상 유니크하고 이제 서로 다 그 중복되지 않는 그런 그 유니크한 지표라고 설명이 돼 있고 뒤에 가면은 또 UUID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티저에서는 그 여기서 좀 내용이 효율성에 관한 내용에서 좀 길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B-tree라는 것이 그 MySQL에서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검색을 할 때 인덱스를 구성할 때 활용하는 자료 구조인데 그 B-tree가 이제 깊이가 이제 깊이를 낮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인티저는 그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할당하는 메모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IO에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찾다 보니까 제가 레퍼런스를 안 달아놨는데 그 B 플러스 7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B 플러스 7는 뭐지 하고 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B3하고 비슷한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또 다른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려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보면 그 기존 그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 숍스피어 저번에 나왔던 게 여러 가지 그 개선점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서 이제 막 바꾸는 과정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러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문자열로 해놓은 거를 이제 인티저로 바꿔서 쓸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UID를 써가지고 뭐 UID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인덱스를 근데 뭐 UID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UID는 필드로 쓸 수 있지만 그 여기서 장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UID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DB 성능을 DB 성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 하고 뭐 B1, B4, B3 나오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B4로 돼 있고 어, 흔히 뭐 일반적으로 플랫폼들에서 쓰는 UUID에서 보통 B4로 32글자 그 내용으로는 32글자 중간에
구문 4개 들어가서 36글자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36에서 32로 잘라서 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UUID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여기 잠깐만요. 줌인이 안 되네.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데이터 그 UUID가 바뀌는 것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코드로 해놓을 수 있는데 실제로 컨스트레인 같은 거 써가지고 캐스케이드 같은 걸 쓰면은 이제 참조한 인덱스가 값이 바뀌면은 다른 테이블에 레퍼런스 포린 키도 바뀌도록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런 거를 제가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메모해놨습니다. 여기서 var 바이너리라고 나오는데 16 예시로 돼서 나오는데 바이너리 16으로 해서 제가 UID를 저장할 때 써봤는데 이제 var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제 처음 봐가지고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제 swap 플래그를 써가지고 바이너리 디폴트 하고 바이너리로 바꾼 UID 값을 넣고 1을 추가를 해줬는데 이 1이 swap 플래그인 것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냥 이런 예시는 실제로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면서 이 테스트 삼아서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다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캐릭터는 그냥 크게 그 픽스드하고 이제 플렉시블해서 고정 길이하고 가변 길이 그냥 간단하게 서술하면 그렇게 구분해놨는데 고정 길이로 해놓으면은 항상 일정한 값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데이터 일정한 길이의 데이터들 위주로 들어왔을 때 아주 똑같을 필요 없고 조금만 차이 나는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 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리트리버 할 때 효율적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가변 길이에 대해서는 공간을 아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길이도 저장을 해야 돼서 그 데이터의 크기 말고도 데이터의 길이에 대한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서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이제 그래도 요즘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다 버퍼 공간을 사용을 해서 그 버퍼라는 것이 뭐 엄청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드할 때 미리 그 정해진 공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버퍼를 먼저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가변기를 해놔도 그 디스크 IO에 있어서 그 약간 정렬해 놓을 때 손해가 크게 없다. 버퍼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고요. 데이트하고 타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데이타임하고 타임스탬프로 크게 보통 많이들 쓰는데 이런 데이타임하고 타임스탬프에 관해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UTC를 예시로 이제 타임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임존을 여기서 보면은 그 타임스탬프의 예시거든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UTC 버전으로 내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읽을 때는 이제 그 읽는 서버의 타임존, 설정 타임존에 따라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타임스탬프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큐레시 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프리시전이란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제로 프리시전을 높이면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이점이 있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3으로 예시를 들어놨는데 실제로 기본값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6까지도 필요하면 키워서 상용해서 쓰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세컨즈가 이제 기본으로 3을 넣으면은 그런 식으로 된다 하고 여기 보면은 둘 다 0.001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넣을 때 그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도 막 되어 있는데 일단 너무 자세한 패스하고요. 그리고 그 UTC의 풀 네임이 이제 Coordinated Universal Time인데 이 표준 시간이어서 타임스탬프로 쓰면 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원하는 그 타임스탬프를 데이터입니든 읽을 때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이제 넣을 때 그 offset이라고 내가 UTC 시간 기준으로 그 예를 5시간 더 늦은 시간으로 넣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그 쿼리문에다 작성을 해주면은 이게 실제로 들어갈 때는 이게 반영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트하고 타임에 대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저장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추천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리 데이터에 대해서 뭐 가장 블럭부터 언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1년으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 종류를 다루면서 아까 제가 처음 봤던 JSON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러브라고 캐릭터 라이즈 오브젝트 얘는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건데 써본 적이 없었던 건데 그냥 언급만 해가지고 뭐 넘어갔고 PK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뭐 인티저를 많이 쓰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은 꼭 인티저가 아니어도 중복이 없는 인덱스라는 의미로 이제 프라이머리 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삽입하는 대로 인덱스가 부여가 된다. 이러한 의미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 얘를 설정하지 않아도 InnoDB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빌트인 펑션을 써가지고 너가 원하는 PK를 직접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뭐 아까 어느 정도 인덱스를 활용해서 언급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포린키 뭐 이런 이름의 이제 포린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실제로 여기서 예시로 드는 빅인트 타입의 인덱스를 선조를 하는 그런 예시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PK는 이제 그냥 테이블을 연결할 때 쓰는 거다 보통 두 개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uniqueness하고 integrity of records가 있는데 그냥 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그 데이터가 이제 중복되지 않고 잘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센트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들을 구성할 때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린키는 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길진 않고 포린키는 그 PK와는 다르게 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설계를 할 때 포린키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또 전에 숍스피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포린키를 안 쓰는 구조로 그대로 예제가 있었는데 포린키를 쓰는 방식으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보긴 했는데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아, 일단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 근데 그냥 공부만 하고 네. 외부 자료를 그 알고리즘 그런 B 플러스랑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그거를 저장 안 해놔가지고 제가 음, 그 블로그에 올릴 때 나중에 참조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굿. 저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고. 일단,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겹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네, 뛰어넘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네, 시즌에서 목표는, 이제,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링, 그 다음 스키마 전략, 그 다음 인덱싱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무결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이것들에
중점을 가지고 파트 3이 이루어지고 그 파트 3 안에 있는 챕터 4가 이제 Mastering the Building Block of Database Design이랑 모델링인데 이 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 그 다음 제약 조건, 그리고 키의 사용법,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활용한 데이터 품질 보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동식성 제어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객체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UUID의 다른 버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알게 돼가지고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으로는 이제 primary key 이렇게 있고 이거는 고유 식별 값, 그 다음에 이제 난 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인덱스 생성하는 키이고요. 그 다음에 fortune key는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제 참조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리고 이제 변경 시에 다른 테이블의 외래키 제약도 같이 수정이 되는 foreign key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많아지면 이제 쓰기 작업, 뭐 인서트나 이제 업데이트, 딜리트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인덱스도 이제 같이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키들을 제약 조건을 달아둡니다. 그래서 요게 인덱스에 포함된 이제 컬럼 수가 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인덱스 크기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계속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싱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의 효과는 이제 특정 쿼리랑 데이터 분포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든 후에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의도한 계획이 맞는가, 의도한 것이 작동법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검사 및 제약 조건에는 뭐 체크 조건, 그 다음 디폴트 제약 조건, 그 다음 남널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프라이머리 키처럼 뭐 남널 제약 조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뭐 그 각 열마다 각 핵마다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을 줘가지고 이게 좀 명확하게 값이 들어왔는지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복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저희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정규화랑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모델을 잘 구현한다. 그리고 이제 중복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크 제약 조건을 사용한다는 등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통합이랑 그다음에 이제 ETL 모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적절히 트랜스폼 한 다음에 로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이제 일관성이랑 성능 확정성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캡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관성이랑 가연성이랑 분할 허용성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이제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이 회사의 비즈니스 관점에 의해서 이제 하나를 포기하고 두 가지를 챙겨가는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인데 이제 여기에 뭐 요 외부 링크를 달아놓긴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어, 네 일단 격리 수준에 대한 건데 일단 저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나왔던 ACID 속성 외에도 이제 격리 수준의 트랜잭션은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드 언커밋이랑 그다음에 이제 리드 커밋이랑 그다음에 리플리테이블 이제 리드랑 그다음에 이제 시리얼라이제이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수준의 격리성과 동시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트랜잭션 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락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막 트랜잭션이 막 몰리다 보면 락을 걸어가지고 이제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시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 MVCC 컨트롤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VCC는 데이터를 잠그는 대신 아까 전에 위에 나와 있는 락이라는 기능 대신에 이제 여러 버전의 스냅샷을 유지해가지고 트랜잭션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MVCC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읽을 때 변경 중이거나 최신 상태가 아닌 자신이 시작한 시점의 데이터 버전을 참조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때문에 이제 읽기 작업은 쓰기 작업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몰려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뭐 읽기 작업이나 뭐 쓰기 작업 여러 가지의 작업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차단되지 않고, 쓰기 작업도 이제 다른 읽기 트랜잭션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MPCC는 데이터 변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잠금 데이터 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스냅샷을 제공함으로써 동시성을 보장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MySQL을 주로 써오다 보니까 여기는 InnoDB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MVCC를. 그래서 근데 이제 또 PostgreSQL을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좀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PostgreSQL은 또 이제 모두 다 MVCC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MVCC의 구현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PostgreSQL은 MVCC를 이제 모든 트랜잭션에서 일관된 데이터 보기를 제공하고 논 블로킹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제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ostgreSQL은 내부 구현적으로 트랜잭션 ID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MVCC를 구현을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오래된 행 버전을 제거하는 백큐이라는 프로세스가 또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공간을 이제 회수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ySQL은 MVCC 지원 여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엔진은 제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InnoDB나 아니면 뭐 다른 엔진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MVCC를 지원하는 엔진을 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PostgreSQL과 뭐 같이 이제 InnoDB도 행이 업데이트되거나 삭제될 때 새로운 버전의 행과 인덱스 항목을 생성하는 건 똑같은데, InnoDB는 이제 수동으로 뭐 백큐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 중에도 자동으로 이제 오래된 행 버전을 정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MySQL 조금 더 편한가 생각도 들고, 뭐 PostgreSQL에서 백큐이 왜 굳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가도 궁금하긴 한데 아직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숙제로 남겨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한 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 그러면은, 근데 네, 보니까 저희가 글을 하나 이제 달고 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약간 한 곳에서 계속 지금까지 몰아서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 예를 들어 막 3일에 걸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네, 게시물을 이제 또 많이 써도 괜찮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그냥 링크 하나 이렇게 해놓고, 약간 이렇게 좀 더 짧은 형태로 해서 게시물 한 두세 개로 나눠 놓으면은 그 블로그 게시물 음, 개수도 늘릴 수 있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부에서 크게 한 절반 정도만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면은 예를 들면 장마다 되게 네, 많아가지고 다루는 게,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외부 링크로 해놨을 네, 때도 그 본문에서 좀 더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챕터 하나씩 다루다 보니까 걔가 그거를 한 장에 쓰면서 그걸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부한 것까지 좀 설명으로 네, 달기는 좀 양적으로 좀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해도 저도 크게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나눠서 해도. 일단 개수가 네, 늘어나니까 이제 네, 좀 그래서 뭐 그런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크게 하니까 네, 이제 막 10개, 10여 개 정도 이제 게시물 나올 텐데 음, 그 내용이 그 10개 분량은 아니잖아, 원래. 네네, 그래가지고, 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혹시 네네, 최근에 이런 거 약간 노션 같은 것 중에서 네. 좀 약간 새로운 툴 같은 거 써보셨어요? 저
얼마 전에 뭐 음, 코덱스네 뭐네 해가지고 그건 얘기만 듣고 네. 뭔가 이런 거 정리를 할 때 그 클로드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나 그런 생각을 음, 최근에 했어가지고 근데 약간 제가 그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정리를 해도 그 다시 돌아가서 보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없게 하겠네. 아 근데 이제 그 약간 이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그 점으로 연결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적었던 기록이 쓰다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럼 다시 그거 안 어떡? 본다라는 네. 마인드로 있어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때 정리했었나 싶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거든요. 그 뭐였지? 그 이거 그 노션 맞다 그 기터브 블로그 기터 네네. 페이지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네. 그 걔가 그 루비 이용한 그 테마에다가 아, 지킬 그 그거요. 마크다운 네 그 네네. 마크다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코드를 넣어가지고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네네. 커밋해서 생각해보니까 그 코덱스나 네. 그러니까 뭐 GPT는 좀 번거로울 수 있긴 하지만 프롬프트 네.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 코덱스 같은 거 쓰면은 네. 이 블로그를 기터브 블로그로 해서 커밋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아, 근데 기터브 저는 블로그 코덱스를 잘 하다가 몰라가지고 어떤 건가요, 그게? 그냥 걔가 약간 그 이렇게 막 프롬프트를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넣다 보면은 네. 여러 번 약간 일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 그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거를 얘가 아예 AI, 에이전틱 AI가 내장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블로그 오. 일단 뭐 만들어줘 하면 블로그 코드를 만들고 만들어주는 네. 그거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뭐 CSS 뭐 이렇게 뭐 하고 색깔 음, 넣어줘 아니면 뭐 네. 예쁘게 해줘 하면은 이제 그냥 지가 알아서 예쁘게 좀 CSS 바꿔주고 색깔 음, 입히고 하는데 그게 그 약간 그 단순한 약간 단일 서버 만들 때는 뭐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정도면은 이 약간 귀찮은 것도 있잖아요. 마크다운 작업이나 네네. 아니면은 그런 단일 기능하는 서버 만드는 거, 뭐 음, 그냥 스크립트만 하는 거 네네. 그런 거 GPT 돈 내고 비싼 거 프로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음, 웹페이지도 하나 만들고 이벤트용 하면 뭐 뚝딱딱 만든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써본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긴 한데 그래 뭐 이제 다음 주 5월 네. 뭐죠? 다음 주였나? 그 구글도 그런 거 하나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드를 만드는 에이전트에게. 아, 그래요? 그 어, 오픈 AI가 이제 네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거예요.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다음 주. 그래서 찾아보면 아마 음, 그래서 한번 도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좀 편하게 코드 만드는 간단한 거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블로그 업로드는 자동화를 해놓긴 했거든요. 그거 이제 매번 다른 이제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아, 이게, 좋은데 이게 돈 내고 쓰는 거라서 코덱스가 그래서 저는 저도 챗 못 쓰고 있어요. GPT 그거 API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써가지고, 그냥 외국 블로그 있잖아요. 그거 번역해가지고 네. 올리는 거는 만들어 두긴 했거든요. 신기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잠시만요. 그냥 긁어서 만드는 거예요, 내용을? 네네네. 긁은 다음에 번역하고 하고 업, 바로 업로드? 바로 이제 업로드 때립니다. 아, 그 혹시 뉴스 땡겨오는 그런 서비스 중에, 네네. 그러니까 뉴스 보내주는 서비스 네. 중에 더코어라고 제가 한 번씩 날라온 거 보고 있는데 그래요?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더코어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서버가 아니라, 네, 이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어디다 아, 올라오냐면 이거를 아예. 여기서 이제 여기 올라오거든요. 여기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은 그걸 인식해가지고 바로 땡겨옵니다. 오, 그러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저거 아, 체크하거든요. 블로그 글 그러면은 올라왔나 안 이런 올라왔나. 거 하다 귀찮으시면 나중에 네. 코덱스로 갈아타세요. 그 코덱스 보니까 걔가 그래도 약간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네. 코드 같다는 거 있잖아요. 하면 네네. 야, TGP 나왔대. 개발자 없어진대. 이런 거 약간 진짜 그런 거긴 한데 음,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코드만 짜는 사람은 필요 없다. 제 생각에는 필요 그렇죠.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 코드도 이제 보통 잘 짜잖아요. 라이브러리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라이브러리 호출해놓고 자기가 짰다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약간 음, 진짜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AI가 대체해도 괜찮아. 저게 뭐예요? 자, 이거 제가 네. 어쩌다가 구독이 됐는지 네. 모르겠는데 지메일로 맨날 날아오거든요. 음, 덕코에서 날아오는데 얘가 내용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게 진짜 많아요. 약간 저도 한번 아무거나 다 찾아볼게요.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메일로 날아와서 네.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되게 편해. 휴대폰 딱 해가지고 지메일 알림 뜨면은 제목 음, 보고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보면은 여기서 좀 약간 그 뇌피셜이라고 하기엔 되게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만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도커에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제로클릭 관련된 것도 네, 그 여기 검색 있긴 하네. 엔진 관련돼서 계속 요즘에 날아오는데 이제 AI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음, 어쨌든 해서 제가 오, 링크 신기하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뉴스 자주 보시면은 테크 뉴스 음, 도커라는 데가 뉴스가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유튜브 구글에서 네. 지금 유튜브를 요약 하이라이트만 요약을 해가지고 네. 짧게 자른 클립을 네. 예를 들어 뭐 윤석열 하면은 윤석열 관련된 뉴스의 하이라이트만 딱 잘라가지고 지금 구글 AI 검색 그것처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그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치면은 AI 왜 안 해주지? 어쨌든 AI 요약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걸 유튜브에다가 영상 요약하는 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신기한데? 제가 덕후에서 날아와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음, 이런 거 검색 나온지 안 보면 몰라가지고 어쨌든 구독 버튼이 어딘가 있을 텐데 한번 네, 네, 해보시면은 찾았어요, 잘. 있습니다. 네, 네. 오, 음,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저희 그 9시네요, 벌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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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논문을 혼자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가봐서 어, 써보겠습니다. 화이팅!